자, 교재에 338쪽에 거기에 관리처분계획 작성기준 중에 미음의 1주택 공급원칙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여러 개 다 줄 거냐, 아니면 하나만 줄 거냐. 자, 이걸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미음에 보시면은 1주택 공급원칙, 자, 줄칩니다.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자,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했을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자, 한 세대나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도 하나 주고, 공유관계일 때도 하나 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옆에는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관한 것인데, 그 미음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한 주택 준다는 뜻이에요. 만일에 최대로라고 물었을 때는 2주택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글을 쓰세요. 미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하나 주는데 최대하면 2주택 줍니다. 왜 2주택 주는지는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미음 옆에 그렇게 썼어요. 자, 비어세 1주택 공급의 예외. 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A의 박스 안에 줄칩니다.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칩니다. 자, 한 토지란 말에 동그라미. 한 주택이 아니고 뭐? 토지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공급할 수 있다 옆에다 이래 쓰세요. 지방 60제곱미터 이상일 때 1주택 줍니다. 서울 90제곱미터 자, 이상일 때 서울은 1주택을 줍니다. 자, 한 토지를 공유했을 때 지방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 주택을 주고, 서울은 얼마? 9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 주택을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300제곱미터짜리 토지를 가, 을, 병, 정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토지를 4명이 공유를 했죠. 갑이 지분이 100제곱미터, 을도 100제곱미터, 병은 60, 정은 40이다 라면은 지방 같으면 60제곱미터 이상부터 한 주택 준다는 뜻이에요. 조례로. 그럼 갑을, 병은 한 주택씩 받을 수 있죠. 병은 못 받아요. 서울일 때는 얼마? 90. 갑 얼마 받고 병정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주 중개업을 하면서 자, 거기에 재개발 사업 같은데 이런 데 하는데 가서 자, 지분 투자를 할 때는 울산 같은 데서는 얼마? 60제곱미터 이상짜리 토지 지분을 투자해야 아파트 받을 수 있고, 서울에는 얼마? 90제곱미터 이상짜리 투자해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에 비어세 B에 봅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정 소유자에게는 줄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줄칩니다. 가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정 소유자 줄치고. 자, 가밀억제권은 서울 수도권을 말하죠. 서울 수도권이 아닌 재건축 사업 토정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줘요. 자, 다만 지금 볼시 필요 없고, 자, 두 번째 줄칩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종 소유자.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등.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옆에 갈로 묶어다 씁니다. 무조건이 났어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종 소유자나 국가자체, 토주택공사는 어떻게 줘야 된다? 무조건 다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백에다 이렇습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주느냐? 재건축 사업은 첫째, 가밀, 억제권역 외, 가밀 억제권역 외, 즉,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닌 곳 이 뜻이죠. 여기서는 자, 소유한 만큼 다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밀, 억제권역 내. 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는 세 주택까지 줍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재건축 사업은 가밀억제권역 외에서 시행할 때는 소유한 만큼 다 주고 가밀억제권역 내일 때는 세 주택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자, 재건축 사업으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은 아파트를 받은 분이 부산에서 재건축 사업에 나왔는데 혼자서 40채 받아요. 40채. 자,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는 그냥 한 동을 줬어요. 20층짜리 아파트 한 동. 예. 그냥 한 동 가지십시오. 예. 자, 그때 당시에 90년대 자 후반쯤 됐죠. 뭐 100몇십억의 가치가 되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 수백억 이상 되죠. 예. 그렇게 됐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러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동그라미 자, 거기에 시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는데 그 규정 때문에 최대 몇 개 준다? 2개 준다 이 뜻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하나는 토지가 넓고 전용 면적은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땅이 넓어서 이게 한 16억 한다. 그러면 이 가격 범위 안에서 자, 하나는 10억짜리 자, 34평짜리 하나 받고 하나는 6억짜리 24평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24평짜리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죠.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또 재개발 지역에 땅은 자그만한데 전용 면적이 넓은 주택이 있습니다. 150제곱미터짜리 가격은 한 5억짜리 되는데 자, 이는 이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하나는 85제곱미터 34평짜리 전용 면적이 하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24평짜리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두 개 더해봐야 145밖에 안 되죠. 150 범위 안에 두 개 받습니다. 어느 것이 가성비가 높습니까? 이거죠, 이거. 예, 면적 범위 안에 돈은 적게 투자를 했는데 면적 범위 안에 두 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 수 있다. 가격에도 두 개 줄 수 있고 면적으로 두 개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최대 재개발은 최대 두 개가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D. 가밀억 줄칩니다. 가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세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그래서 가밀억제권역의 외지역은 소유한 만큼 다. 가밀억제권 내일 때는 몇 개 준다? 3개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양가로 4번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 방법은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5번에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은 권리 산정 기준이는 3, 4를 봅니다. 자, 양갈로 6번에 옆 페이지 관리처분계획 공란과 인가 절차 등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3, 4를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양갈로 7번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것도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내려가서 하단에 관리처분계획의 고시효과, 임차권 등 권리조정이 있어서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를 봅시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데 이전의 고시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인가 고시되면은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은 가압을 병정이 사용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2주에 나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다만 다음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사용 수익해도 돼요. 어떨 때 박사는 1번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았을 때는 계속 사용 수익해도 됩니다. 2번에 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계속 사용수익해야 되죠.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로인의 지상권 등 계약 해지는 3, 4를 보시고 자, 4번에 내려가서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죠? 그럼 철거합니다. 인가되면 그 다음날 바로 철거할까요? 아니에요. 인가되면 자, 6개월 이상 2주 기간을 줍니다. 이 사람들 이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6개월 정도 2주 기간 주면 이사 나가고 나면 철거한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좋은 조건의 아파트는 한 2달 되면 이사하고 다 나가고 없어요. 왜? 빨리 해서 내한테 안기달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 안 좋은 이런 거는 안 나갑니다. 질질 끌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양갈로 1번에 철거 시기 조정. 사업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 구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을 철거할 수 있다 줄치고 이 철거는 미리 철거합니다. 미리. 어떨 때 박사는 1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분쟁이 정하는 줄칩니다. 기존 건축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빨리 철거해야 돼요. 2번에 줄칩니다.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폐공가는 빈집이죠. 빈집이 자연히 오랫동안 방치되면 범죄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철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철거 시기 제한은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5번에 시공보정이라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12번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절차 중에 자, 철거되면 5번에 착공하고 이제 세금을 짓겠죠. 그 공사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완료고 시 저 절차로 갑니다. 자, 1번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1번 시장 승인가 줄칩니다.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자, 대통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구성이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2번에 준공검사 실시하려면 3, 4를 보시고 자, 3번에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봅시다. 시장 구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럼 공사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3, 4를 보세요. 자, 2번에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도 의제되는데 양갈로 1, 2, 3은 버리세요. 안 보셔도 돼요. 4번을 보세요. 4번. 자,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자, 이제 준공인가가
완료되어서 고시되면은 공사 다 끝났죠. 정비구역은 더 이상 공사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시켜야 돼요.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관람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준공인가 고시되고 다음 날은 이제 정비구역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해제된다 이 뜻이고, 이 경우 그 다음 줄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돼요. 왜냐?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써서 건물 배치를 했죠. 사업 끝나고도 계속 지구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줄칩니다. 정비구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준공인가 고시되면은 정비구 해제되지만은 조합은 7번에 청산 절차 있죠. 청산 절차를 다 끝내야 해산됩니다. 그때까지 존속시켜놔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 고시 등. 자, 저게 절차의 6번째 절차로 갑니다. 자, 이 말은 여기에 갑을 병에게 30평짜리 아파트 주기로 했죠. 아파트 소유권은 이제 넘기는 절차로 간다 이 뜻이에요. 자, 1번의 소유권 이전 절차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작정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사 완료 고시되면 지체 없이 자 거기에 대작정 청약하고 분할 거쳐서 통지하고 이전해 주라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은 3, 4월, 5, 6월 달에 보시고, 양갈로 이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보고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 구성에 보고합니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받은 자는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가을병이 새 아파트 30평짜리 소유권 취득 언제 한다는 뜻이에요? 고시 있는 날 다음 날에 등기 없이 자동 취득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4번에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소유권 외의 권리확정.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되는 권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가벌병이 가지고 있던 옛날 재산에 있던 각종 권리관계 있죠. 저당권 같은 것이 새 건물로 이전해 온다 이 뜻이. 단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자, 양관리원회 도시개발법 등 한지 간주는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등기 절차로 갑니다. 자, 1번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의 이전 고시 있는데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권 지원이나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갑을 병이 등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괄적으로 해준다? 시행자가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다른 등기 제한은 3, 4례 가보시고, 자, 6번에 청산금.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어른 1억 원의 청산금을 받아야 되죠. 병은 1억 원 청산금 납부해야 됩니다. 이 관계로 봐요. 자, 그래서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이에 상당한 금액을 자, 분양받을 자부터 징수하거나 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에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자, 총회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 경우 자, 이럴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자, 우리가 정관에 따로 규정한다. 총회를 거쳤을 때는 청산금 징수를 분할 징수 지급하는데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사이, 요 사이가 보통 한 4년, 5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양관리분의 청산금 산정 기준은 3, 4례 보시고, 청산금 징수 방법도 3, 4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례 소멸시효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청산금의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8번의 저작권 물상대에는 3, 4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이 사업 절차고, 자, 옆에 보칙 및 벌칙이라 내가 있죠. 여기도 시험에 한 번씩 노는데 맞추기 좀 힘들어요. 왜냐? 한 번 냈던 건 다시는 잘 안 냅니다. 아마 여기 또 낸 다음에 책이 없는 건 와요. 가끔 놉니다. 그래서 1번 비용 부담이나 2번 비용 조달 다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2절에 공공재개발사,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찾았어요? 그거는 3, 4월쯤에 우리가 볼 계획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죠. 끝나고 나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 누가 되든 간에 손볼 거예요, 이거. 예. 왜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자, 서울에 아파트 공급된다 안 된다? 예. 그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때문에 되니까, 뭐 야당에서 대통령 되면 적극적으로 없을 것이고, 또 여당에서 대통령 돼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없애야 될 거예요. 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막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은 어디서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는. 그걸 못하게 이게 있으면 못하니까 결국은 활성화시켜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교재에 35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까지는 3, 4례 가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떤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358쪽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감독 등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다 버리세요. 여러분 교재에 369쪽 있죠? 까지 다 버리세요. 자, 다 버렸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이 여기에 연구하러 온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러 왔죠. 자, 빨리 합격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내가 들인 노력에 의해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 버리라는 거 있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10년 동안 안 돼요. 재수 없어서. 그래서 버리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건축법을 갑시다. 건축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자, 그래서 7문제가 나오는데 요즘 노는 건축법에 노는 문제는 7문제 중에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4문제 정도 맞춥니다. 3문제는 못 맞추게 돼요.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뭐 이상한 거 내요, 계속. 그럼 건축법에는 여러분한테 이 책에 소개 안 돼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여기는 여러분 맞추기 힘든 문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를 하게 되면은 뭐 올해도 아마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3문제는 맞추기 힘들어요. 자, 그렇게 알고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은 자,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법은 여러분이 지금 방금 봤던 이런 정비사업에 관한 이런 법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절차 중심으로 알아야 되죠.
자, 여기는 절차가 없어요. 건축에 관한 개별 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적용되더라라는 이해를 잘해야 자, 여러분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여기를 외우면 숫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면은 시험에 다 틀립니다.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용어 정의나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대지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2번 예외 일부 토지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일부 토지는 이란 말은 없애버리세요. 없었습니까? 자, 그 다음 줄칩니다.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대지다라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지입니까? 아니에요. 자,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전국토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건축을 못해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는 건축이 되는 곳이죠. 이게 전국토의 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산에는 건물 못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자, 이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단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대지에 어떤 단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대지 단위는 원칙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자, 건축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이 뜻이에요. 각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하죠.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 단위다 이 뜻이에요.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 그래서 건축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줍니까? 필지별로 해준다 이 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 허가받는 대지 단위로 인정할 경우도 있고 또 1개 이상 필지 일부죠. 일부도 하나의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예를 나와요.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한 필지여야 한다. 예가 있죠. 딱 여러분 시험에 그까지만 묻습니다. 그런 뜻이다 말인데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건축물 보시고,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그다음 줄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한 가지. 지붕과 과자에 동그라. 그 다음에 자, 또 줄칩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 줄치고 두 가지.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자, 이렇게 건축물 종류가 몇 가지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건축물은 설치를 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에 정의되는 공작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작물. 자, 공작물에 해당될 때는 설치할 때는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합니다. 공작물은 설치할 때 허가받느냐? 허가받는 경우 없어요. 자, 그러면 건축물은 뜻은 어떻느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붕과라는 말은 지붕 구조는 꼭 있다 이 뜻이에요. 지붕 구조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 지붕 구조가 있는 것을 건축물이에요. 자, 공작물은 건축법에 정되는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습니다.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일 때 이걸 우리가 공작물이다 이렇게 하고,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추가로 두 가지 덜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죠. 자, 하나는 이에 즉 지붕 구조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이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다음 지하, 고가, 땅속이나 높은 곳에 설치된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에 차고나 점포나 사무실, 공연장 등등이 설치되면은 이 부분은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실질은 공작물이에요. 자, 대문 담장은 뭐로 구성된 구조물입니까? 대문 담장. 기둥입니까? 벽입니까? 벽으로 되어 있잖아. 벽에다 문단기 됩니다. 그럼 이거 공작물인데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로 가라 이 뜻이야. 지하 고가 땅속이나 높은 데 쓸 때 공작물이죠. 공작물인데 이 속에 차고나 점포, 사무실이 설치된 부분이 있죠. 그거는 건축물로 가라 이 뜻이야.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붕 구조가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지요. 문이 있다. 자, 이때 담장과 대문은 뭐예요? 지붕에 딸려서 건축물로 가라 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입니다. 자,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죠. 이는 뭡니까? 이는 공작물이다. 그래서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이 지붕에 딸렸을 때만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이 대문 담장은 공작물이니까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 두 번째. 자, 우리가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자, 이걸 횡단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지하로 횡단할 수 있죠. 이걸 뭐랍니까? 지하도 공작물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 보니까 지하도 양옆에 여기에 점포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 지하 공작물에 점포가 들어간 이 부분을 우리가 지하 상가라죠. 이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 자,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옆 페이지 가시면은 자, 핵심에 공작물이나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자, 공작물은 자, 그게 축조 갈로 띄어놓으시고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같아 해서 1번부터 그게 10번까지 있죠. 그 옆에다 쓰면 돼요. 그게 뭐냐?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이 뜻이에요.
신고대상.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공작물에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박스에 있는 거예요. 박스 외의 거는 전부 다 신고 없이 설치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부분도 난주 외우는데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지금은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높이 2m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자, 옹벽이나 담장이 2m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합니다. 얼마 넘어야 돼요? 2m 넘었을 때 신고해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옹벽이나 담장을 축조하죠. 2m 넘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관할청에 신고해야 돼요. 2m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자,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를 넘을 때 신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건물에 간판 붙이죠. 그거예요. 간판이 얼마 넘었을 때? 4m 넘으면 신고하는데 지금 4m 넘는 게 보입니까? 저를 보면 잘 안 보여요. 왜? 4m 넘으면 신고해야 되니까 간판이. 그래서 보통 4m 안에 간판 키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그냥 설치해버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 5m 넘는 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이게 뭐냐?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자, 지붕 위에 태양 전지판 올려놨죠. 그걸 말합니다. 거기 5m까지는 신고하잖아요. 5m 넘을 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높이 6m 넘는 굴뚝. 굴뚝은 6m까지 신고 없이 설치하고 6m 넘으면 신고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높이 6m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이나 주거적 상업지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6m 넘을 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옥상에 물탱크를 말하죠. 8m 넘어야 신고합니다. 8m까지 신고하네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바닥면적 30점 넘는 지하 대표는 30점 바닥면적이 넘었을 때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높이 8m 갈로 뛰어넘으시고 이하의 그게 동그란. 자, 이거는 넘는 게 아니죠. 8m 이하의 기회식 주차장 및 철골 졸업식 주차장 외벽이 없을 때는 신고 대상인데, 자, 우리가 기회식 주차장은 자 8m 이하일 때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이 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회식 주차장이 8m 넘어보면 주차 타워가 되죠. 특수 건물이 됩니다. 허가 대상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에는 주차 타워 건물이 있죠. 이게 8m 넘는단 말이에요. 8m 이하까지는 신고 대상인데 이와 같이 8m 넘을 때는 자 특수 건물로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에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같은 것도 신고 대상 공작물인데, 유의시설은 여러분이 어린이 대공 같은 데 가면 놀이기구 있죠. 그걸 말하고. 10번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같은 것도 신고대상 공작물입니다.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자 여기에 8m 이하 개식 주차장 빼고는 다 넘어야 되죠. 넘었을 때 신고 대상이고 그 기준까지는 신고 없이 선약 설치한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 설비 이런 것은 버리세요. 자, 5번에 지하층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놓으니까 여기서는 안 보셔도 돼요. 6번 거실 버리시고 7번 주요구조부로 갑시다. 자, 주요구조부란 건물의 주요구조부란 6가지예요.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털, 주계단을 말합니다. 자, 그냥 벽하면 안 되느냐? 안 되죠. 반드시 힘을 받는 벽이 돼야 돼요. 내력벽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쪽에 보면은, 이쪽은 지금 벽이 여기에 창으로 되어 있죠.
이 힘을 받는 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 저기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벽들이나 이런 것은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런 것이 내력벽이고 그냥 자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칼을 쥐는 벽은 칸막이벽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력벽이 주요 구조물이고 그다음 기둥이나 바닥이나 보는 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보죠. 보 중에 제일 큰 보는 뭐라고 합니까? 대들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대들보는 지붕 구조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럼 지붕털 해야 됩니다. 지붕하면 안 됩니다. 지붕털이 주요 구조물이고 그냥 계단하면 안 됩니다. 주계단 해야 돼요.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물로 하고 다만 사익기둥, 좌측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 구조에 자 중요치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옆에 8번에 건축 봅시다. 줄칩니다.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5가지 개념이죠. 신축은 새로 짓는다는 뜻이고 정축은 늘려 짓는다는 뜻이고 개축은 고쳐 짓는다. 재축은 다시 짓는다. 이전은 위치 바꾼다 이 뜻이에요. 이 5가지 개념을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5가지 개념에 대한 그림이 밑에 써져 있죠. 그 중에 제일 끝에 것 재축은 옛날 법에 의한 그림이니까 그거는 보지 마세요. 삭제시켜보세요. 옛날 법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참고에 건축 개념부터 잠시 쉬었다 또 하도록 합시다.